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소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정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현재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학사 운영 차원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논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학사 운영의 실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학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사 운영의 주요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포럼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제자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남대학교 기획처장이신 김병주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중앙대학교 송혜덕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영식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럼을 위해 참여해 주신 충남대학교 김영식 교무처장님, 중앙대학교 송혜덕 교수님, 영남대학교 김병주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4월 말 5월 초까지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을 통해 점차 확산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사건과 지역 단위 감염병이 조금씩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해가는 사태에서 대학들은 개학 초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충남대학교의 사례를 김영식 교무처장님으로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들이 똑같은데요. 이번 학기 재택 수업이 중심이 됐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러면서도 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졌어요. 소위 저희 학교에서는 그거를 제한적 대면 수업이라는 형태로 시행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제 교수법이라는 이제 주제들이 교수법이라는 이슈가 많이 불거졌는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자면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에는 주로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 실시간 화상 강의, 화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비대면 소통, 뭐 가령 상담조차도 이제 대면이 아닌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했어야 되고 거리두기,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1 내지 2m씩 거리를 두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을 이번 학기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택 수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원래 처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나열했던 것처럼 제도에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질병 휴학,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휴학과 달라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포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경과 보면요. 그냥 숫자만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만 썼습니다. 충남대 경우는 2주 늦게 개강했고 이제 15주를 13주로 단축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2주 보강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원하면 15주를 다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론강의 경우는 13주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융통성을 두었고요. 과정에서 2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연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무기한 실질적으로 학기 말까지 계속 재택 수업을 하는 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8주차부터 소위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제한적 대면 수업 기간에 들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택 수업은 처음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2주간의 연기 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자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일단은 강의가 진행되어야 됐기 때문에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용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과제물 부과 형태 내지는 학습 자료를 그냥 제공하는 형태까지 다 포괄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받는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강의 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제만 쌓이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업을 이해 못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계속 이전에 없었던 과제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이제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절충하기 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선에서부터는 과제물 부과를 배제했고요. 이거는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실시간 가상 강의를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줌으로 통일이 됐어요.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화상 강의는 줌으로 하는 거라는 정도가 이제 거의 표준화된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갈등 관리예요. 역설적으로 이 참여 주체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있는 관리 주체, 말하자면 이런 주체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명확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수님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던 분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 시각에서 강의를 하신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이런 시각차가 있었고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요.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주로 이제 학년별 이제 입장이 다른데 학교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실제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너무 위험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주에 대면 수업을 열려고 했더니 그 미뤘던 이제 공부를 다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등의 정말로 서로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각 차이가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관리 주체, 그러니까 미뤄 짐작하시겠지만 학교 당국이나 이제 방역 당국, 학교 안에도 방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절충해야 되는. 그래서 이 조정 문제가 이제 운영하는 시각에서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떤 일관성이랄까 이제 정책 집행의 어떤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 간에도 공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몇 주 연기할 거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거를 다른 교무처장들이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것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가 워낙 커져서 그러면 이제 더더구나 이게 거점대 좀 규모가 큰 학교들하고 공립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가 또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충남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기서 관계당국이라고 표현한 거는 정확하게 교육부입니다. 이제 교육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충남대가 선제적으로 대면 수업을 도입했어요. 그게 꼭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과 내지는 교수님들과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어서 계획을 촘촘하게 짰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 계획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그걸 유보하고 뭐 이런 중간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충남대는 그거 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맨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래서 부담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가 집에 바로 앉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좀 영향력, 특히 이제 감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마지막에 제가 쓴 것처럼 인프라예요. 뭐 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했는데 처음에는 접속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불만들, 용량이 작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됐습니다. 그 제한접 대면 수업을 저희가 준비했던 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실험 실습 실기 과목으로만 한정했어요. 이게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됐던 게 뭐였냐면 이론 수업은 무조건 배제했거든요. 그게 아마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받아들일 때 힘드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어떤 외통수가 되는 바람에 참여율도 높아졌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기를 끝까지 가는데 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원동의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관리했고 실제 수강인원과 상관없이 한 번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10명이야. 이것도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 4학년 위주로 전체 1100여 강좌 중에서 500강좌 한 45%쯤 되죠. 40% 남짓되는 강좌에 중복해서 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율만큼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술대가 워낙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요. 실제 이공계열에서는 뭐 한 20%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참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택 수업으로 가면서 이제 또 두드러진 이슈가 평가였어요.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강의 평가였고요. 그 강의 평가가 나빠지는 걸 굉장히 우려하셨는데 이 강의 평가가 저희는 국립대에는 수당에도 연동이 돼 있어요.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정책을 집행했는데, 근데 막상 중간 강의 평가를 받았더니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1% 0.1점 5점 만점에 0.1점 안쪽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특히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항목에 대한 그런 문항에 대한 답변이 나쁘지 않아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강의 평가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평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시각이 완전히 절대평가로 가는 걸 전부 이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 공정성,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교수님들과의 이해도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학교는 A등급 비율을 늘리는 형태로 이제 상대평가를 완화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재택 수업에서 우리가 알게 됐던 거 몇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경험의 비대칭성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요. 학생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형태의 강의에 굉장히 익숙한 데 반해서 교수님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게 전혀 없진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는 교수님들 쪽에서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더 편하대요. 역설적으로 학교 나오는 거 이제 싫다라는 입장도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특히 중간에 뭐 최근에는 이제 이태원 확진자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됐지만 4월 말 정도 되면서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계획을 이제 짰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은 이걸 선호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로 적어도 이번 학기는 인간 같은 형태로 강의를 마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아마 저희 학교만 해서 다닐 수는 있는데 대전 외 거주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이게 또 제한적 대면 수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학교가 먼저 이걸 도입하다 보니까 동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이제 100%의 동의를 전제로 했는데 정말로 한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서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는 강의도 있어요. 이게 뭐 귀찮다고 본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거 안전한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 3주 정도 남기고 이제 대면 수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봤을 때는
교수님들은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3주 정도면 지금까지 했던 걸 마무리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견해를 보이셨는데 반해서 학생들은 그 3주 동안에 학교를 가면 밀렸던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밀렸던 숙제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시험도 봐야 된다면 이거는 학생들 말로 죽음이다. 이게 이제 제한적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태원 확진자가 생기면서 저희 학교는 자연스럽게 이 방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성실하게 임했어요. 이 뭔가 가령 강의평가를 해도 작년보다 훨씬 응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 뭐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과제 내라고 했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제출하는 비율이 이전에 대면 수업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굳이 다른 할 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지어는 휴학률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휴학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웬만히 하면 이번 학기를 맞출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보면 평가 방식도 완화가 됐으니 학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초창기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인프라에서 비롯된 거긴 한데 이제 그 의견들을 이제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가령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냥 수업 시간 내내 화면도 잘 안 보이지만 수업 시간 내내 책만 읽어주신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굳이 이 컨텐츠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교수님은 대면 강의를 했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제 일방적이니까 전달 과정이 일방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보니까 그 아까 제가 경험의 빈대증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눈높이가 이미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접했던 인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교수법에 대해서 놓쳤던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보물처럼 튀어나왔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이 강의 수준이나 이 강의 방법이 인터넷 강의라는 게 그렇듯이 최상위 수준에 맞춰지기를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법에 대한 거는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경험한 것들과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에 들면서부터 그게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부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고 이거는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수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교수님들한테 알려서 참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조화를 시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줌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실습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줌으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집에 있거나 어디 안정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제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줌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대면 수업 형태로 실습을 하는데 학생들은 1, 2교시는 줌으로 듣다가 3, 4교시에 실습을 들어가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활용을 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교무처가 준비할 때는 대면 수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걸 준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번 학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저작권 문제가 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컨텐츠를 쓰시던 분들이 유튜브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는 일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재생산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링크나 이렇게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이해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심각한 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이거를 임의로 동영상을 다시 녹화하거나 그리고 다른 학생의 강의를 이제 활용하거나 하는 형태. 이제 이거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마도 이건 과도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였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인프라나 도구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충남대는 줌으로 거의 사실상 실시간 강의가 표준화됐는데 근데 이게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보안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사실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을 두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게 비율만 조정할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내지는 비대면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이제 적어도 이런 전제를 갖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이번에 충남대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부족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적어도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도 학생들이 우려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고했던 것처럼 보완하기 위한 보강기간 그리고 이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새로운 교수법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정리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그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경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제 등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충남대학에서 겪었던 이런 좋은 경험들은 단순하게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아마 작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남대학교 사례를 좀 한번 좀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의 김병주 기획처장님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김병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의 사례는 아까 송혜덕 김영식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저희 대학 사례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월 2일 개학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강이 2주간 연기가 되고 전면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1학기 개강 연기를 권고를 했고요. 2월 23일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지향하고 재택 수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공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공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 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이나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실시한다. 구체적 방식은 대학의 여건에 맞게 학생들이 의견을 수업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대학의 원격 수업의 교과목 개설, 컨텐츠 구성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된 학사의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서 수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대기업,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것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격 수업이 20%를 넘을 수 없는데 지금은 다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고치기로 했었죠. 이후 교육부는 3월 4일, 그다음에 4월 9일을 통해서 재택 수업을 실시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4월 19일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소규모 코로나19 유행 반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중앙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5일까지 총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서 교육부는 4월 23일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향하라는 권고를 재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따라서 재택 수업을 실시를 했고요. 대부분 다 원격 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5월에 들어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제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실험 실습 실기에 대한 학생들이 원성 요청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도 이제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학생회장을 참여시켰습니다. 근데 학생회장이 항상 올 때마다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의견을 들어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90%를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험 실습 실기 과목에 필요한 학생들, 음내나 미대, 그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강력하게 예체능계 학생들이 원해서 5월 9일부터는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방역 조건을 갖추고, 예컨대 음대 성악과의 경우에 그 비닐로 된 차단막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이제 노래를 하면서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학을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 이제 2주 연기되고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저희 대학은 사실은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온라인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노하우가 많고, 사실 이제 스토리리즈도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다 교수들이 직접 콘텐츠를 찍어가지고 시간에 맞게 인터넷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교수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만 아주 그 인터넷 강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학생들이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구글 스위트를 가입을 해서 거의 줌에 맞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 화면에 다 안 나타나는데, 구글 스위트를 통해서 구글 미트에 들어가면 줌과 유사한 형태의 그 실시간 화상 강의가 가능한데요. 그걸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다 실시하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일단 소규모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큰 강의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리고 만약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대면 수업 2학기 때 할 거를 대비를 해서 노하우를 쌓자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절학기는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대학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대학의 수업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모든 대학들이 다 제한적 비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제한적 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 관련된 법령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휴업과 개강 연기에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1조에 교육부 장관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의 휴업을 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항은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고, 휴교기간 중 단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휴업은 상태는 아니고 개교는 하되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수업 일수는 이제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따라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업은 15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옛날 과거에는 16주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1주 줄어서 15주 이상만 편성하면 되고, 과거에 이제 16주 이상 수업할 때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보강주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15주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15주 수업을 하되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강주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령 11조 3항에서는 학교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3주하고 2주를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늦춰갖고 15주까지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하는 것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3주로 2주 줄이는 경우에도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업 일수는 단축하더라도 수업 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원격 수업 및 재택 수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고등교육법의 그 22조 1항에서 학교의 수업은 원칙적으로 주간 수업, 야간 수업, 계절 수업, 방송통신 수업, 현장 실습 수업으로 할 수 있고, 방송통신 수업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원격 수업에 관련된 것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학칙에서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원격 수업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수업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원격 수업의 비중을 20% 이내로 맞췄던 거고요.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교육부가 어쨌든 규정을 고치지 않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대학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신문이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대학의 학사 운영은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는 데마다 ACBC를 얘기를 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걸 극복해서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에도 대학의 교육 환경은 많이 바뀔 것이다. 원격 수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수업의 경우에는 일부 인터넷 강의도 찍고, 대학원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대학원생 수업이 한 10명 정도 좀 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학생만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원하고 실제로 얼굴 보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좀 큰 강의실에서 실시간 실제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도 사실은 화상 강의하는 거하고 인터넷 강의하는 거하고 실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주고받고 하는 수업의 질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지금과 같이 인터넷 강의나 실시간 화상 강의나 이런 원격 수업이 비중이 더 늘어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되면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아까 김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플립드 러닝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미리 찍고 학생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제점 토론거리를 좀 주고 고민해봐라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방식을 하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수업을 찍어서 제 모습을 학생들에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조금 겁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업을 찍어보니까 그렇게 겁나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게 되면 완전히 원격 수업은 아니지만 이제 플립드 러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과 교수님들 하는 분이 여러 계신데 저는 이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런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아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다 원격 수업으로 바뀔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특히 대학 신문에서 특집으로 크게 아마 원격 수업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저처럼 이렇게 사실은 준비도 부족했고 원격 K묵을 통해서 준비 해오기는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도 이제 K묵에 참여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강좌도 몇 개 있기는 하고 자체적으로 Y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모든 교수님들이 접해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바뀌긴 하겠지만 완전히 바뀔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제외한 교수 학습 활동의 이제 70% 미만 범위 내에서 원격 수업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일반 대학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 장관인 이제 원격 수업 비율이 20% 내에서 학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근거가 되는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했지만 일반 대학 수업에서는 원격 평가, 온라인 평가는 이제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대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이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두려움, 온라인 평가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저희도 전면적인 다 인터넷 강의를 하지만 온라인 평가는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원하면 학생들이 동의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도 인터넷 강의 노하우가 오랫동안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 치팅의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라인 인터넷 강의 하는 강좌의 경우에도 시험은 와서 실제로 이제 실시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 강의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 시험은 과제물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빨리 문제를 내고 서술할 수 있는 문항을 시간을 짧게 줘서 도저히 책 보거나 치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도록 해서 이제 시험을 본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과제물 대체하고 이제 기말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말 시험은 대면으로 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말 시험 어쩐지 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아까 김 처장님은 충남대의 경우는 A학점은 50% 이하에서 상대평가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동안 교수님들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로 학생들이 그 수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A도 하나도 안 주는 교수님도 만약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절대평가를 상당수 70%의 학생들이 상대평가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비중을 늘린 상대평가를 선호를 했는데 그거 학생들에게 논의를 통해서 꼭 그런 거 아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의 대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그 충남대학도 2주, 1주, 3주씩 연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짧게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이 저희도 2주 연기했다가 그다음에 1주 연기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교무처에서도 2주, 1주씩 연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일단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만 먼저 가는 거에 대해서 인근 대학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같이 교무처장, 인근 대학 교무처장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다 갑시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실험 실습 시기가 뭐 2주, 1주, 3주 연기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 할 줄 알았죠. 2주만 지나면, 1주만 지나면. 그래서 사실은 연기한 상태에서 뒤늦게 다 간다니까 실험 실습 과목도 찍을 수 있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실험실 실기하면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법과 학사제도에 대한 고민,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에 대한 그 고민들, 비대면 강의의 질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 그 고민들, 변하는 수업 운영에 대한 학식 개정에 관련된 문제들, 특히 이제 교수업적 평가에서 강의 평가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변화와 고민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향후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특히 이제 이번 학기로 이게 끝나면 괜찮은데 다음 학기로 끝날 경우에 특히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장애 학생에 대한 그
원격 수업 대책은 보지 못한 학생들이라든가 듣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많은 대학들이 우왕좌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유학생, 교환학생의 문제일 텐데요.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에 대해서 가지자 걸음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이 실질적으로 유학생을 포함해서 한국어 교육원,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원의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는데 특히 사립대학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어, 어, 이제 교무처장님들과 교육청 만날 기회가 자주 있어서 회의할 때 보면 한 3,000명 정도 어떤 대학은 유학생이 된다는데 그중에 또 70% 이상이 중국 학생들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들이 우왕좌왕해서 초기 유학생에 대한 갈진자 대응은 향후 유학생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예 온라인 강의로 한다고 했으면 유학생을 다 받아들이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들 그리고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신규 유학생을 받지 않거나 조기에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에서 휴학을 권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맞게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들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은 아예 그냥 1학기는 전면 2학기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는 학생들, 가는 학생들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이제 줄어든 대학 재정을 어떻게 손실을 메꿀 것인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증가하는 원격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당초 계획한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조속하게 예산 전문력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원격 수업의 동영상 제작 지원. 이제 저희 대학은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자부를 하고 인터넷 강의를 전면 실시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대학 간의 협력이라든가 서로 지원 체제, 준비가 안 된 대학들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활용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좀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학생의 문제, 취약한 계층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처장을 맡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호사들이 모임에서는 이제 학생들 소송을 1만 원씩, 10,000원씩 소송비용을 걷어서 등록금 환불해주겠다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들이 질 수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소송한다면 대응하는 팀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질 수 없는 소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강의 부실 우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초기에 많은 대학들이 과제물 대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도 유튜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등록금 일부 환불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나 싶었는데 점점 가면서 좀 좋아지기는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운영비, 인건비 일부 전기로만 절약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대학 운영비, 인건비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원격 수업 준비, 그다음에 감염병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필수 장비들 구입 이런 것들로 추가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된 상태고요. 모든 대학들이 겪는 기숙사의 문제, 인건비, 운영비 그대로 들어가는데 기숙사를 받지 못해서 따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저희 대학도 20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기숙사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기대해 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제가 지도학생들 우리 이번에 신입생들이 참 불쌍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학생들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학교 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대구 경북에 추가 확진자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로 오라고 그랬는데 정시 모집한 학생은 학교를 처음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방문해서 학교를 산책 한참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던데 어쨌든 학생들이 빨리 와서 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대학 사례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대학 수업 관련 법령과 코로나 이후 학사 운영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현황과 이슈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례에 대해서 소개 부탁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송혜덕 교수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충남대학교 이 교육연구소에서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이 김정경 교수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굉장히 참 잘 들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국립대 중에서도 가장 뭐 선도적이고 그다음에 학사관리 이런 그 운영하셨던 이런 사례를 김한식 이 처장님한테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평소에 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김병주 교수님께서 또 이 영남대학교에서 이 학사 운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 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또 또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저희 학교에서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교수학습 개발 센터라든지 이제 교육 관련 기관들을 좀 같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앙대학교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들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그다음에 이 수업 실제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었던 그런 뭐 변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향후에 뭐 이런 것으로부터 배웠던 레슨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저도 이제 좀 더 포함해서 다른 학교 전체적인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요. 그 김정경 교수님께서 예전에 교무처장님 하셨을 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파일럿 사업을 또 수주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 온라인 강의실 이클래스를 고도화하는 데에다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좀 상호작용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그 학사 관리 시스템들을 좀 이미 좀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이제는 앞으로 좀 저희가 그 요즘에 이 강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그 학생들이 좀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런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교내에 보면은 이 그 교수자가 스스로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셀프 스튜디오를 가능한 한 좀 많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뭐 그때 이렇게 막 그 혁신 지원 사업 그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 진짜 뭐 많이 쓰냐라고 저희 뭐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 지금 결국에는 굉장히 큰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24시간 풀 가동하는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 사태로니까 이제 처음에 되면서 우리가 강의가 어떻게 하면은 좀 개설이 안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수업이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개강이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가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 단장을 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강의 유형을 저희가 좀 사전에 수업 유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교수자 촬영형 이래서 직접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동영상을. 그래서 이제 셀프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K무크 같은 것들도 좀 써볼 수 있겠다, 비슷한 강좌면.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뭐 교과목 연계형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강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슨 뭐 디자인 띵킹 같은 이런 좀 논리적인 사고 같은 것들도 수업 중에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학습 역량 강화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수업 유형을 많이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 수업을 하는데 교무처에서 학사팀에서 대응을 하는데 좀 용이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몰랐었던 게 그 이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줌을 사전에 잘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도 전공이 교육공학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줌이 굉장히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저희가 아예 이제 하면서 줌 같은 경우를 그 보면 학사관리 시스템에다가 안에서 그냥 바로 연동해서 오픈을 할 수 있게끔 URL을 주지 않고요. 각각 과목별로 해서 그런 시스템들도 중간중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수업 유형도 뭐 실시간 화상형이니 뭐 강의 자료 활용형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수업 유형화도 막 늘어났었습니다.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뭐 하다못해 강의를 뭐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안내 전화를 14대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뭐
근로학생을 17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시간당 한 5명 이상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서 저희가 그 받아보니까 거의 뭐 전화가 시간당 한 1000건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좀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질문을 또 많이 하시고 또 보시면 또 질문해 갖고 또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잡으시면 또 전화를 오래 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이게 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변화했고 요즘에는 저희가 그 대학혁신지원 사업에서 어드바이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형 그 인공지능 챗봇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온라인 수업을 뭐 어떻게 듣습니까? 뭐 언제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들 다 저희가 올려놓거든요. 챗봇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들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즉각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요즘 갖춰놨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충남대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립대에서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뭐 4주로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2주로 더 연기했다가 또 8주로 하고 한 학기로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선도적이었지만 아주 빠르게 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건 아무래도 이제 뭐 등록금 이슈도 있고 학생들의 반응 추이도 좀 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한 학기 전체를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이 2주간 그 개강이 늦춰지고 종강도 한 주를 늦추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보강하게 이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교무회의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학장님들이나 이제 교무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수업을 찔끔찔끔 이렇게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도 이런 수업을 학사 일정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토의를 하면서 이런 학사 일정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처음에 시스템을 잘 갖춰놨는데 첫날 개강 때 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들어는 가는데 접속이 늦어지는 거죠. 다운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게 교무처에서 그 수강 신청 변경 기간하고 그 온라인 수업을 이제 개강하는 날, 그러니까 뭐 3월 18일 겹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잘 아시겠다시피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는 보면은 이게 접속이 느려지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무리 늘려놔도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그래서 그때 뭐 당일날 5만 명이 접속을 해서 그 접속에서 지원이 있었지 시스템 자체는 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좀 미리 LMS라든지 CMS 이런 그 서버를 미리 좀 증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 CDN 이 네트워크를 한 월 사용료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매달 3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좀 증축하는데 들은 비용이 거의 뭐 한 7억 이상 순수하게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저희는 이제 굉장히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있는 돈들을 사전에 좀 파일럿 할 때 여기다 많이 써서요. LMS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똑같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줌이 가능하지만서도요. 뭐 들고 가면서 막 보고 막 이런 학생들도 좀 꽤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로 접속하는 비율도 뭐 거의 한 40%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있는 게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불만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단과대별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과대별로 학장님한테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자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잘못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방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과목이 싫고 뭐 이러면은 이제 막 그 과목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교수님들한테 그 온라인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셀프 평가 준비할 때 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저희 그 교육혁신원, 저희는 학습혁신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좀 만들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좀 학교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발은 학생에서 했지만 그래도 뭐 또 학교가 아무리 어떤 면은 빨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이게 수용하는 이런 형태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평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강의평가 관련해가지고 그 교수님들 업적평가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학기는 그 업적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수님이 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배웠었던 어떤 그 뭐 이슈 뭐라고 그럴까 이슈라든지 아니면 레슨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상시 구축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이런 웹캠을 뭐 한 30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 마이크도요. 그랬더니 뭐 이걸 교수님들이 가지고 가갖고 반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네, 반납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거 한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제는 3, 4만 원짜리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만 남아가지고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야, 그래도 비싼 거 산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이런 그런 수요들, 그 다음에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레슨은 앞으로 좀 이런 원격 수업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좀 짧은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만들면 저희가 그런 것들 많이 그 지금 만드는 거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학사 안에다 학점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우리 저기 충남대 김환식 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는 특히 그 평가라든지 수업과 관련해서 공정성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이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좀 잘 수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지금 고민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스트 이제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레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런 걸 제가 쭉 지금 이런 준비 과정과 실행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매번 이 새로운 챌린지가 예기치 않은 챌린지가 이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무처장님이나 기획처장님 지금 좋은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새로운 게 또 터지고 그리고 또 줌 같은 것도 아까 그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줌으로 좀 실시간 화상 강연으로 많이 지금 통일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의 활용을 안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뭐 강의 콘텐츠 개발하는 것보다 줌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상호작용성도 높겠구나. 적어도 이제 한 뭐 수업의 그 규모가 뭐 한 30명 이내라면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맥킨지 보고서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코로나 너브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센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형을 거기서 좀 얼러트하는 이런 너브가 좀 있어야 된다. 대학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너브의 핵심은 학습자가 먼저야 된다. 네, 학습자가 먼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그 김병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취약계층 말씀하셨는데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기본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스트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이 학사 운영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교육부총리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한국형 원격 교육 모델 TF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거기 지금 TF에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이거를 뭐라면은 이제 새로운 이게 새로운 형태의 원격 교육이 이제 그냥 뭐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원격 교육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emergency remote teaching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응급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분명히 또 다른 이런 존재하는 형태의 원격 교육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특성화해서 이걸 만들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갈 것인가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젠다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저는 이 그 수업 방법이나 학사 운영에서 아까 뭐 이미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도 그 교무처장님 충남대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Z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학습자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이제 교수자들이 더 빨리 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격으로 저희가 보면은 교수님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강의를 할 때 보시면 본인 얼굴 보여주기 싫어하시잖아요. 특히 여자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얼굴을 좀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오디오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도 사실 보면은 이게 줌으로 해도 반 이상은 꺼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한테 보면은 동영상 컨텐츠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정말 잘 만들거든요. 너무너무 익숙한 세대인데 교수님들께서 그냥 파워포인트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만 한다면 그 인터넷에 일타 강사에 그렇게 익숙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새로운 도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 대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서 김병주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원격 교육도 가장 핵심은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가 뭐 그것 없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교육, 수업 모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각 대학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수님들이 이런 거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뭐 교육학자지만 교수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원격 교육을 동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수업을 촬영하는데 잘하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이렇게 적성이 맞는지 몰랐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이제 나와서 모델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문화가 좀 나와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원격 수업을 통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교육은 데이터 기반 교육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균 교수님께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녹화를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올라가시면 제가 말을 하면서 몇 분 말을 했고 무슨 단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로 나오는 거고요. 학생들도 보면은 웬만한 학사 관리 시스템 보면은 동영상 올려놓고 보면은 학생들이 그걸 봤는지 얼마큼 봤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데이터 기반의 학습적 맞춤형 이런 교육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좀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학사 관리 시스템이 저희 이제 LMS지 않습니까? 이제 e클래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는 지식만 전달하는데 좀 이제 초점을 뒀었다면 이제 학생들이 앞서서 맡은 것처럼 이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 예, 실제 뭐 대면 수업에서의 체험뿐만이 아니라요. 뭐 AR, VR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도는 그래도 체험이 많이 일어나고 공감이 많이 일어나는 형태의 새로운 학사 관리 시스템이 이제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좀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도 요즘 챌린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자꾸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제가 또 학사관리 시스템을 좀 바꿔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스토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습자 이런 데이터 스토어, 학습 기록 저장소 이런 것들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드바이저를 위한 이런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지금 많은 학교에서 있는 자기 경력 개발 시스템 같은 것들도요. 네, 학생 경력 개발 시스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는 그럼 이 많은 데이터 플랫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통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에 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이런 또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 각각 주체마다 저희들도 보면은 이건 너가 해라, 저건 너가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획처장님께서도 그렇고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교무처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또 이제 굉장히 좀 저희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원격 교육에 대한 대응이 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일원이 지원부서 정도에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촬영하는 걸 지원해 주는 데예요. 근데 이제는 보면은 이런 원격과 관련된 것들이 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수업 방법부터 해서 DB부터 해서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좀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서가 대학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를 갖고 있는 대학들 간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도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게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번 학기가 200억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대학들도 보면은 뭐 그 적자 폭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흥미 있었던 게 초기에는 중국 학생들이 저희가 중국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00명, 3,700명이가 뭐 그래서 뭐 경희대 다음으로 많은 대학인데요. 중국 학생들의 등록률이 한 6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이걸 완전히 비대면으로 한다 그렇게 하니까 등록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국제화에 대한 것들도 대학이 앞으로 그 학생의 요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국제화도 어떻게 이제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줄어든 게 이제 사회교육처, 아까 말씀하신 것 기숙사 이런 데서 엄청나게 또 이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을 이제 대학에서 저는 이제 그 원격 교육이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곳입니다. 예, 뭐 아까 뭐 CD에도 계속 이제 뭐 증축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원격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비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인 교수 이런 학습자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수월하게 학사 과정으로 해서 학위를 주는, 그래가지고 뭐 재학생 수도 한 7만 명이었던 게 뭐 10만 명으로 뭐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이런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격 교육 센터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그에 대한 창출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대학의 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수업 실행 과정에서 중앙대학의 좋은 경험 들려주셨습니다. 중앙대학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드바이저 시스템 등 아마 코로나 사태를 생각 안 하고 미리 아마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를 많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의견을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세 분 모두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대학 교육 현장에서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중심의 수업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귀찮은 면도 많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배워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었던 몰랐던 기능들도 알게 되고, 제 컴퓨터가 이 스크린에다가 뭐 글을 쓰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거
기능만 있었고 전혀 쓰지 않다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송혜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이제 발표 수업을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발표 수업을 한번 또 진행해 보게 했는데 확실히 뭐 내용을 떠나서 이 발표 영상이라든지 PPT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면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제 역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교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더 주시면 좋겠고 또 제 스스로도 좀 그런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대부분이 대학에서의 정규 수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대학에서도 이제 정규 교과 수업 이외에 많은 비교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특히 아까 저희 송혜덕 교수님은 혁신지원 사업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학의 많은 재정 지원 사업들이 그런 비교과 활동에 재정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이루어져 왔지만 그 외에 이러한 비교과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에 대한 고려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2학기에 면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비교과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활동 중심, 특히 이제 그룹 활동 중심이고 다양한 형태의 외부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학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혹시 이러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교수님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마 세 분 다 아마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으로 생각들고요. 예,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대학들이 정규 수업에 신경 쓰느라고 비교과 활동은 별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교육혁신본부장을 겸하고 있어서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쓰는 거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비교과 활동도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학생 역량 개발처를 취업을 강조하는데 취업처로 바꿨지만 사실은 이제 학생 역량을 개발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비교과 활동들을 이제 상담하고 뭐 하는 것들 다 온라인으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혁신본부에서 지난 학기 했던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학생들이 이제 자기 학과의 수업이 근데 자기 학과하고 한 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모든 과별로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비대면 수업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 정말로 수업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온라인으로 학생들 전화 면담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발대식도 하고 예를 들면 모니터링도 발족을 해서 그 활동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좀 대학들이 신경을 못 써가지고 한 상태였겠지만 점차 이제 비대면 강의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학들도. 네, 확실히 진짜 우리 박용환 선생님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교과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확실히 이 비교과 부분은 그동안에 좀 관심이 덜했고 활동 실적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어쨌든지 간에 대학에서 했었던 기능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거기에 대한 좀 이런
어떤 그 공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일부 이런 취업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면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대개는 줌으로 하고 있는데 횟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당장 저도 이제 대학원 특수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HRD 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학생 그 특수대학원 원장님들이 딱 얘기하시는 게 이게 뭐 학생 지원 수가 너무 떨어졌다 지금 그래서 막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1차 전형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래도 꽤 왔습니다. 꽤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왔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줌으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줌으로 하고 그랬는데 뭐 그 굉장히 한 명 한 명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오늘처럼요. 네, 그런 이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학원에서 하는 행사 중에 이제 비교과 활동 행사 중에 점심 때 이제 그 관련된 논문 아티클을 이제 뭐 브라운백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발표하고 듣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한 2, 3주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줌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오히려 졸업한 학생들까지 막 들어와서 한 100여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몰입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걸 했는데 녹화를 안 합니다. 녹화를 안 합니다. 그럼 녹화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안 돌아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하는 거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걸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더 페이버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그 방법들을 모색해 가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대에게 조금 말씀드리면 관련해서요. 가령 도서관이 열람실 개방 시작하는 게 오늘부터입니다. 이게 비교과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것도 몇 번 계획했다가 확진자 나오고 늦춰지고 하면서 정확하게 오늘부터 열람실을 순서적으로 개방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교과가 아닌 거에 신경을 못 썼다는 거 두 분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줌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공대에서 하는 활동 중에 이 산학협력과 관련된 것들은 뭐 멘토링이든 뭐든 하는 것들은 소규모로 무슨 설계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교과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멘토와 내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통 수단으로서 줌이 사실상 표준화된 도구로 자리를 잡아서 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미트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그거는 제한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강의 때 그거로 이제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이런 소통으로서 줌을 학생들끼리도 활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가령 학생 자치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완전히 이번 학기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취업이나 이렇게 학생들의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령 기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기업 자체가 학생들을 상대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된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이게 극복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강의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적응하는 것처럼 대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뭐 본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그 박 의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해외 자원봉사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혁신지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돈들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1학기 동안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은 대학들이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 해외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 환경 개선비가 총 30% 3년 동안 평균 30%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적극 건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포 코로나만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부도 인정을 하고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학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 교과 교육 외에 비교과 활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박용환 교수님께서 질문 감사드리고 또 이에 대한 답변 이거 못지않게 앞으로도 더 우리가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비비대면 상황에서 충실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쟁점 사항들 또 뭐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과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대학들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고 또 대응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과거부터 고민해왔던 고등교육의 어떤 변화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토대가 돼서 단순히 이렇게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색을 하는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예컨대 뭐 평가 방식 등의 어떤 학사 운영 방식이랄지 혹은 뭐 교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과 같은 어떤 교수 학습 개발의 측면 혹은 뭐 대학 재정 자원 측면 등등이 그런 근본적인 논의의 하나하나의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대학 차원에서 교수자들 차원에서 학습자들 차원에서는 이에 대응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이 모아지면서 또 좋아지는 이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고민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은 개별 기관과 개별 대학들의 사례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 이제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이와 함께 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런 개별 대학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기존의 고등교육 정책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주 교수님부터 혹시 말씀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대교육 관계자들이나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이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늘 얘기하면 그건데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학사 운영상에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대학들과 교육부가 만나서 하는 이제 TF팀을 2개를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참여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데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논의를 통해서 교육부의 정책들이 특히 원격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대학 교육을 해서 원격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들을 포함해서 대학에 대해서 그 돈 문제, 재정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모습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정책들이 곧 차곡차곡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얘기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더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교무처장 사이에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번 학기 상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거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충남대학교는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으로 못한다고 보고요. 비대면으로 하는 걸로 알아서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가 이거를 물어봤나 봐요, 교육부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이제 교육부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은 없는데 아직까지 사실 정책하는 분들은 조금 덜 심각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TF 말씀하셨으니까 또 원래 관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어느 분이 발담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채택한 방법이 비록 뭐 줌을 쓰던 컨텐츠를 제공하던 이 방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원격 수업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격 수업은 75%인가요? 뭐 굉장히 이 비중이 높을 때 해당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제 대체 수단을 마련해도 이게 원격 수업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원격 수업이 된 거예요. 이제 대면 수업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했어요.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제약은 이번 학기는 풀겠다. 마치 이번 학기 끝까지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측한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교수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벽한 게 없는데 분명한 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랄까 수단은 도구는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저는 교육학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 이게 공학적으로 이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빠르진 않더라도 이게 분명히 계기가 된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다른 말씀 드리면 이번에 우리 컨텐츠 대응하면서요. 제가 대응 가능하면 오늘 안 드렸는데 이 사이버 강의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를 그냥 하루 이틀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10년과 하루 이틀이 지금 똑같아진 거죠. 물론 예전에 참여와 이걸 지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아마도 우리 교무처장에 비해서 어떤 대학에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답변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대답인지 이런 게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한 부서가 교육정책을 준비하는 부서가 아니라 아마 상담에 관련된 부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답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제 소소한 것까지 교육부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 있는 직원들도 웬만하면 다 교육부에 질의를 내서 답변을 뭘 근거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질의하지 마라. 뻔한 얘기로 질의해봤자 알아서 판단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담의 원칙은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밀 장소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녹음 녹화 안 하고 개인적인 걸 다 비밀로 한 다음에 비공개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대면으로 하라고 한 얘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시간 화상 이런 걸 녹음 녹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담, 지도교수하고의 상담은 전혀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이제 전 교수가 다 선담제도로 하는 것을 마치 강의처럼 해가지고 모든 교수 자기 지도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 종합정보 시스템에 올려라. 올리면 몇 %인지 계속 매주 보면서 어느 학교는 몇 % 공지를 해서 안 한 대학을 다그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상담도 그런 정말로 전문적인 상담 말고는 비대면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쌍한 신입생들에서 수시로 전화하고 화상 이렇게 하는데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상담 이런 건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도교사의 상담은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의 답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좀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교육학과의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좋은 말씀들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의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난항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대체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효율성 그리고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고 내용 전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지가 대체로 주안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고등교육은 교육과 연구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중등교육과 다르게 학문활동을 근본으로 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가 또 앞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전반을 총괄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보직 교수님들의 관점에서 교육과 연구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방안들을 또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질문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제가 저도 뭐 공감하면서 관련해서 좀 질문도 드리고 싶어서 저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과 이번 학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한 수단이 줌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줌이 상대적으로 처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좀 필요했지만 편한 것이, 그게 녹화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동반되니까 교수님들은 줌을 더 선호하셨어요. 이제 과정을 제가 모니터링했던 걸 보자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물론 이제 줌을 선호한 이유는 그겁니다. 원래 이거는 소통에 유리한 거거든요. 서로 보고 이제 실시간에 이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줌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진 형태가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은 얼굴도 보여주고 싫고 당연히 오디오는 끄고 있고, 그럼 뭐냐면 그냥 일방 주입식이에요. 사실상 이 매체는 원래 그런 수단이 아니었는데 이제 원격 강의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중성에 묻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스스로 오히려 현장에서보다 질문을 사실 더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도구의 장점은 없어지고 그 강의를 전달하는 그냥 수단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굳이 그럴 바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맞춰서 이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교수가 그냥 일방적으로 녹화해서 보여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줌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단지 일부 교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줌을 활용하는 형태로 실제로 진행이 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격으로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학생과의 소통하는 방식은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물론 이제 채팅도 있고 뭐 보조적인 수단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이 고등교육에서의 그 교육과 연구 병행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이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먼저 정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장 교수님 지적처럼 이 현재 이 체계로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현실을 놓고 보면,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또 관점을 달리하면, 공학 분야는 그냥 학생들이 대면해야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험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결합시킬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거는 교육의 수단일 뿐이고 연구는 그냥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 교수님 말씀 듣다가 우리가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합시킬 생각 안 했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원래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지도하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지원 선생님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학생들에 대한 뭐 학위 논문 지도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제 숫자들이 많은 경우에요. 이제 뭐 1대1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면은 뭐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첨삭해서 첨삭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방식들이 우리 그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데 적합한 방식인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뭐 연구실에서도 그렇고요,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학문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배우는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문 후속 세대라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뭐 많은데, 이렇게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은, 그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첨삭만 배운다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정말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내용은 조금 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기법은 조금 더 능숙한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는 이런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희한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원격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박용환 교수님, 이은정 교수님, 장지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이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빠뜨린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김병주 교수님 하셨던 부분과 관계가 있어서 잠깐 짚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제 교수법이었는데 자리를 잡게 되는 거에 공감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뭘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싶냐면, 예전에 이런 거꾸로 학습법을 시도했던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 들었냐면, 나는 교수한테 강의를 들으러 등록금 냈지 동영상 보려고, 인강 들으려고 등록금을 낸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와서 이제 이해도를 평가하고 리뷰를 하는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걸 경험했으니 이걸 잘 활용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 수단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어떤 계기로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나온 것처럼 교육부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뭐 재정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니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송혜덕 교수님. 예. 네, 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학 교육의 그런 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학 교육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각각 뭐 교수, 학생, 아니면 뭐 직원, 뭐 여러 이 참여 주체들의 이 적극적인 참여,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모델을 도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대학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실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라고 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접 마켓에 가기 꺼려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저렇게 갑자기 급성장했다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원격 강의를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대학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좋은 방법이 있게 되면 수업 말고도 비대면을 활용하면서도 아까 그 김영식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립드 러닝이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지만 카이스트에서 플립드 러닝과 다른 걸 비교를 해봤더니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조교가 다시 한번 해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평균 성적이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대학교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학사 운영의 실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학의 학사 운영 차원에서 대응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발제에 참여해서 고견을 들려주신 우리 김병주 교수님, 송혜덕 교수님, 그리고 김영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학사 운영의 실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운영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